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지난 85회차가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 굉장히 픽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또 토사장이 잉글랜드 2부 리그 바로 챔피언십 리그 경기들을 8경기나 넣어놨기 때문에 기존에 분석하지 않았던 리그라서 경기들을 살펴보는데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애매한 경기들이 좀 있어서 또다시 2월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챔피언십 리그 경기들의 경우는 내일까지 국내 배당이 변동이 되는 경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배당적인 부분을 반영을 많이 좀 해서 픽을 선택할 예정이라서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86회차에 들어와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6경기만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목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 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86회차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본머스 대 크리스탈. 자, 본머스가 어느덧 프리미어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머스의 승리 투표율 72%는 투표율이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본머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기존에 보여주던 경기력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 본머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점유율이 16위를 기록 중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 롱볼 활용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이죠. 한마디로 상대팀의 점유율을 내준 상태에서 한 번에 롱볼로 찔러주는 패스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건데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점유율이 17위를 기록 중으로 본머스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본머스의 롱볼 활용도가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공동 2위인 팀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본머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좀 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보여주던 공격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적으로도 현재 승무패 국내 배당에서 무승부와 패배가 동일하게 3.45 배당이 들어와 있는데 이럴 때 보통 동일하게 들어온 배당 중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머스의 패배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게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이번 시즌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본머스 원정을 가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과 무 투픽 중에서 픽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머스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간다면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 무승부로 투표율 10%대의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첼시 대 풀럼. 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첼시가 풀럼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8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첼시가 홈에서는 풀럼한테 20년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의 승무 투픽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봐도 첼시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기록적인 면만 살펴봐도 첼시는 기대 득점값이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높은 기대 득점값을 기록 중인데 실제 득점도 기대 득점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게 기록적으로도 보이죠. 또한 풀럼의 경우가 주전 수비 자원인 케니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사살루키치 선수와 산데르베르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시즌 풀럼의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스미스 로우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미스 로우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첼시 홈에서 풀럼이 이변을 내기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풀럼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고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첼시의 승리밖에 없지 않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86회 차에서 첼시의 승리 투표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인데 저 역시도 1위 투표율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들어서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 자,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의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프리미어리그 10위와 11위를 기록 중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27득점과 26득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승무패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좀 우세하다라고 보이는 쪽은 홈팀 뉴캐슬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의 경우가 홈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세트피스 득점이 홈에서 좋은데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세트피스 공격 한 방에 실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리그 4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 지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골 결정력이 확실히 물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팀 뉴캐슬의 승리가 더 끌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스톤 빌라가 현재 리그 원정 경기 4경기 연속으로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 첼시를 상대로 패배, 노팅엄을 상대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확실히 좀 힘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뉴캐슬이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으로 연승이 좀 부러지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번 시즌 기록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뉴캐슬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고 현재 축구토토 승무패 10번 경기에서 2회 연속으로 역배당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회 연속으로 역배당이 나오는 건 쉽지 않다. 3회 연속 역배당이 나왔던 게 벌써 23년 1, 2, 3회차에 3연속으로 역배당이 나왔었기 때문에 3회 연속 역배당 한마디로 뉴캐슬의 패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노팅엄 대 토트넘. 자, 우선 토트넘의 경우가 최근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똥꼬집 전방 압박 전술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많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플랜 B나 플랜 C 같은 건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극단적인 전방 압박 전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12월 한 달 동안 수비 스탯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죠. 최다 실점 1위, 슈팅 허용 1위, 유효 슈팅 허용 1위, 실점 기대값 1위, 빅찬스 허용 1위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수비 쪽에 비카리오 골키퍼, 로메로 선수와 반더벤 같은 주축 수비 자원들이 빠져 있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노팅엄이 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땐 노팅엄이 승리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사실상 리버풀 같은 강팀들을 만나면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탈압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리버풀 같은 경우도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노팅엄 정도라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잘 먹힐 수 있다. 실수를 유발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노팅엄 역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잘 풀어서 나온다면 허허벌판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잘 노릴 수가 있고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 중인 노팅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득점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서 비등비등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팅엄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로 연승이 부러질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노팅엄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자,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이반 주리치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고 이번 경기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축 자원들의 결장도 이제는 좀 없기 때문에 홈에서 감독 데뷔전을 승리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반 주리치 감독이 AS 로마에서 성적 부진으로 부임한 지 2달 만에 잘리고 온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다만 원정팀인 웨스트햄의 경우가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에이스 공격 자원인 파케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케타 선수의 결장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서 사우스햄튼의 감독 교체빨 뽀록이 터진다면 이 경기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웨스트햄은
죄송합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3연속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패턴적으로 승패로 갈리게 되는데 기본적인 경기력으로 생각하면 사우스햄튼의 패배, 사우스햄튼의 감독 교체 후 첫 홈 경기 개뽀록이 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우스햄튼의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4번 경기 울버햄튼 대 맨유 경기죠.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배팅맨이 선택한 맹구 새끼들의 최종 픽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는 맨유의 팬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의 경우가 이거 제가 맨유 승을 선택하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일단 분석,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울버햄튼의 경우가 페레이라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고 첫 경기를 레스터 시티를 상대해서 0대3 대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울버햄튼이 맹구 새끼들을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85회차 결과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울버햄튼이 잘해서 이겼다? 감독이 특별한 어떤 전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경기에서는 보여진 게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레스터 시티 수비수들이 비용진짓거리를 하면서 실수하는 바람에 울버햄튼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감독 교체 빠른 레스터 시티 경기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맹구도 아모린 감독이 살생부를 만들어서 돈은 오지게 들었는데 쓸모없는 새끼들을 살생부에 올려놨고 레시포드 선수 역시 팀 내 불화로 인해서 뭐 왕따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세 경기째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뭔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선수 영입이 새롭게 돼야 경기력이 확 바뀔 것으로 보여서 솔직히 제가 맨유 승을 선택하면서도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울버햄튼의 골 기대값보다는 맨유가 좀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뽀록으로라도 골을 넣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맨유가 압도적인 상성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실점이 무려 40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실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86회차 제가 선택한 프리미어리그 최종 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요일 오후 5시 전까지 국내 배당 변동되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최종 픽 결정을 지어서 유튜브 커뮤니티의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 픽 14경기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